안녕하세요.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오늘은 영재학교의 입시와 영재학교에서의 대입 결과를 다루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영재학교를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도 계시니까 영재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재학교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서울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까지 8개의 영재학교가 전국에 있고요. 2027년도 개교 목표로 청주와 광주에 AI 바이오 영재학교와 AI 영재학교의 설립이 지금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타유형 고등학교들은 그 초중등 교육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운영 등에 관한 그 특례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과제 연구나 뭐 R&E 그리고 이렇게 꽤나 심화된 수학과 과학의 교육과정 운영들이 가능한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전국의 8개 영재학교에서 정원 내에서 789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27학년도에 2개 영재학교가 설립되면은 100명이 추가돼서 모집 정원 내는 889명을 선발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명칭상에서 과학영재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차이가 보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초기에 설립됐을 때는 서류를 제출할 때 좀 서술해야 될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좀 그런 것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배우는 내용도 뭐 거의 차이 없다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냥 수학과 과학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차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명칭 뒤에 과학고로 끝나는 학교들이 있죠. 서울에 서울과학고도 있고 세종과학고, 예, 안성과학고도 있죠. 서울과학고만 영재학교고요. 세종과학고, 예, 안성과학고는 학교 유형이 과학고입니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죠. 예, 경기 북과학고는 과학고고, 예, 경기 과학고는 영재학교입니다. 예, 과학고로 다 끝난다고 해서 다 같은 과학고거나 또는 같은 영재학교가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정보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학교 입시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영재학교 입시는 기본이 3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지필고사, 그리고 3단계 영재 캠프가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장영실 전형만 영재 캠프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모집 요강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통 5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7월 초에 지필고사를 보고 8월 초에 영재 캠프를 합니다. 즉 지필고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8월 말에 합격 예정자를 발표합니다. 예정자라고 제가 명시한 것은 2학기 성적까지 다 보고 출결이라든지 뭐 나머지 2학기생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확인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합격 예정자와 합격자와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에 필요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또는 관찰소견서인데 추천서 관찰소견서는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에 5개 영재학교에서는 지필고사 문항을 공동 개발을 하고 공동 개발한 문항 내에서 각 학교별로 개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한가영은 그 단독 출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2단계 기출문제에 대한 공개는 의무화를 하고 있어서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학교 홈페이지 외에도 유튜브에도 이 그 프리 과정을 올려놓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22학년도부터 영재학교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뭐 복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영재학교끼리.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에는 그 지역인재 우선 선발을 좀 시행하고 있고요. 지역인재 우선 선발은 2차 지필고사에서 상위 1.5배수 내지 2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학교의 지역인재는 45명이나 선발을 하고 있죠.
여기는 타 영재학교의 그 지역인지보존론과는 좀 다른 규모로 좀 선발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영재학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때 합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의도 가끔 있긴 있는데 올해 합격했다고 내년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영재학교 지필고사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가면 되고요. 가서 조기 입학한 거니까 좀 1학년 생활이 좀 너무 힘들다. 형들 뭐 이렇게 선배들하고 경쟁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휴학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합격하면은 가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1단계 합격률, 즉 서류 전형 합격률은 꽤나 높은 편이에요. 60에서 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1단계 서류 통과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는 합격한 다음에 입학 안 해도 됩니다. 영재학교 입시에서의 1단계 서류 전형 합격률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해마다 좀 차이는 있긴 있어도 상당히 높다는 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합격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중학교 1, 2학년의 서류 탈락률은 제법 있는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중3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는 지필고사의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 학생 기록물 평가에서 탈락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습니다. 탈락 이유는 당연히 뭐 1단계 서류 중에서 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취도, 성적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재학교가 좀 재밌는 게 뭐 수학이나 과학에 B가 있다고 뭐 그거를 기준으로 탈락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는 있어요. 합격 이제 1단계 서류 통과하는 친구 꽤나 많습니다. 근데 주요 과목 성적이 그래도 BC가 있으면 어쨌든 서류 전형 탈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니까 어쨌든 올 A를 맞도록 하고요. 만일에 주요 과목 성적에 B, 뭐 C가 있으면은 자기소개서에서 영재성 어필을 최대한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서류 전형 통과가 될 거고요. 중학교 3학년이 뭐 내 서류나 성적이나 여태까지의 서술된 내용으로 봤을 때 탈락 이유를 모르겠으면은 아마도 추천서나 관찰 소견서에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뭐 영재성이 없다고 서술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영재학교 입시 좀 더 살펴볼게요. 가운데 빨간색 써 있죠. 2단계 지필고사 성적이 영재학교의 합부를 결정합니다. 자, 3단계 캠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성 면접부터 소집단 연구까지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줄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수학 지필평가라고 되어 있죠. 어떤 학교는 뭐 시행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3단계 캠프에서 시행 안 하기도 하는데 시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단계 지필고사에서의 아이들 합불의 변별 구간이 좀 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3단계 영재 캠프에서 수학 지필고사를 시행하기도 하니까 이 정도는 좀 참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영재 캠프는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아이들 2차 지필고사에서 뭐 80%나 120% 또는 90%나 110% 구간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변별이 목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끔 80% 이내에 분명히 든 학생이 불합격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실제 사례예요. 뭐 캠프 수업이나 행사 중에 바닥에 누워 있는 친구 있었고요. 이런 친구라면 학교 생활이 어렵고 주변 친구들의 방해가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합격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캠프 대비는 대부분 뭐 사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하시죠. 실제로 뭐 사전에 훈련, 경험,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2단계 합격하고 나서는 캠프 대비 수업은 좀 하시기를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영재학교 대학교 진학도 살펴볼게요. 최근 5년이 아니라 6년이네요. 서울대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 현황이고요. 26학년도는 최초 합 기준입니다. 24학년까지는 뭐 조금씩 뭐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는데
25학년에 급증했죠. 영재학교 출신의 서울대 합격자 특히 수시 일반 전형 합격자 급증을 했고 26학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대 26학년도에 수시 일반 전형의 합격자는 추가 합격자까지 포함해서 440명이에요. 무려 꽤나 많이 늘어났죠. 24학년도 대비 수시 일반 전형 합격자 급증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장 큰 것은 실제로는 영재학교의 그 메디칼 지원에 대해서 제재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 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25학년대는 의대 모집 인원이 또 급증했었죠. 모집 인원이 증원된 상태였죠. 그래서 25학년도는 여기 표현은 없지만 자사고 출신의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합격자가 226명에서 184명으로 42명이 감소했고 26학년도 과학고 학생의 수시 일반 전형 합격자가 136명에서 111명으로 25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뭐 가장 큰 거는 영재학교 친구들이 메디컬 지원 제재가 시행된 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그 서울대의 지원이 급증을 한 거고요. 25학년도는 의대 모집 인원 증원 때문에 의대학종에서 영재학교 애들이 가지 못했던 전형에서 자사고생들 합격자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교환 바터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26학년도에는 25학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고 서울대를 더 많이 지원하게 된 거죠. 영재학교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손해를 본 게 과학고생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과학교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자의 모집 단위를 보면 의외로 농생대가 상당히 많아요. 서울대 합격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많이 추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정시로도 증가를 했죠. 의대 목표하는 친구 또는 N수로 뭐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서울대 못 가는 친구들이 정시로 뭐 서울대 가겠다 이런 것들 이유로 인해서 영재학교의 정시로도 꽤나 증가를 했습니다. 27학년도까지도 당연히 이 경향성은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28학년도부터는 뭐 정시교육도 축소되고 국교위의 그 교육교육 혁신 방안에서의 그 논술도 축소할 것을 좀 이렇게 아직은 의견이기는 하나 그런 방향성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서울대 수시 등록자하고 합격자 25학년도는 등록자 기준이고 26학년도는 수시 합격자 기준입니다. 추가 합격자까지여서 26학년도에 영재학교 출신의 수시 합격 인원은 무려 440명이나 되고 입학 정원 대비 비율은 55.8%입니다. 절반 이상이 서울대에 합격했네요. 26학년도에.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그 서울대 등록이나 합격 인원이 적은 이유는 워낙 그냥 카이스트 선호도가 높아서예요. 카이스트에서 많이 선발해 주기도 하고 카이스트를 갔을 때의 혜택도 많기 때문에 한국형 친구들은 카이스트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서울대 합격자가 적기 때문에 저 학교의 수준이 저기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올해 82명이 추가 합격자까지 해서 서울대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예고를 제외하고 현재 입시 시스템에서는 한 학교에서의 합격자, 수시 합격자의 신기록을 작년에 이어서 또 갱신을 했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좀 두드러지죠?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은 작년에도 70.7%로 1등을 했고요. 올해도 합격자 기준으로 77.3%로 역시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전과학고가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합격 수시 등록 합격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올해는 좀 크게 만회했습니다. 43.3%에서 무려 73.3%의 입학 정원 대비 합격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뭐 약간 의외로 생각하시는 그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의외로 서울대 합격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고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워낙 좀 의대 선호도가 높고 또 의대가 쉽지 않다면 저 정시로 돌아서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고요. 또 서울대 합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역시 정시로 전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 정시 영재학교 출신의 정시 합격자의 상당수가 서울과학고 출신이에요. 영재학교 친구들은 뭐 공대, 자연과학대, 농생대도 가는 편이고 사범대도 소수가 합격하고 등록합니다. 양과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의 비선화학과를 가느니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카이스트를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재학교생이 선호하는 서울대 학과는 뭐 저 정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까지 여기는 아직 26학년도 자료가 없어서 25학년도까지만 좀 자료가 지금 취합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스텍 그 등록 인원을 보시면 생각 같지 않죠.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이 이제 포스텍에 대한 선호도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카이스트는 선발 인원이 꽤 적은 학교들도 있죠.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2명이 등록했네요. 그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서울과학고 친구들이 서울대하고 합격했을 때 카이스트를 많이 안 간 이유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 깜이 되는 친구들만 합격을 시키고 깜이 되는 친구들도 서울대와 중복 합격을 하면 서울대를 많이 선택하니까 카이스트의 등록인이 저렇게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설카포에서 포함해서 82.7%의 합격자 등록자를 배출했었고요. 서울과학고가 51.7%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네요. 현재의 그 영재학교 출신의 서울대 인원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영재학교에서 의학학계를 지원했을 경우에 제재를 25학년도 대입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2를 제공을 하죠. 영재학교에는 오래전부터 그 고교학점제가 출발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학점으로 표기하지 않고 석차 등급이 제공됩니다. 영재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잘하고 뭐 이렇게 많이 또 그 등급이 분산되죠. 그래서 높은 등급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도 그렇게 다 모든 과목에서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차 등급이 제공되고 그리고 영재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않고 일부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메디칼을 지원했을 경우에 학생기록, 생활기록 2로 인해서 선발할 이유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죠. 또 선발했을 경우에 또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의학학계열 진로일 경우에 제재가 시행됐기 때문에 영재학교생들이 서울대로 방향을 많이 틀었다. 그래서 합격자가 상당히 급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학계를 가고 싶으면은 영재학교 가지 마시고 자사고와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아주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 영재학교 가서도 뭐 정시로 의대 가면 되지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집 인원 축소, 지금 국교위의 보고서에는 대략 40%가 아니라 20에서 30%를 보통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시에서의 교과 역량 평가, 메디칼, 의대, 수의대의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심지어 40%의 교과 역량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놨죠. 그리고 논술로 의대 갈 거야, 영재학교에서. 물론 실질적으로 아마 유일한 전형이 될 것 같긴 한데 역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논술 전형 인원에 대한 축소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에서 의학학계열 진로 안 가는 게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거겠죠. 의대의 전성시대가 글쎄요 언제까지 영원할까요? 저는 좀 그 시기도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이것도 제가 좀 오늘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인데요.
최근뿐만 아니라 일부러 그러진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진 않았는데 좀 뉘앙스상 마치 영재학교 전문학원을 다니면 영재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의 컨텐츠들이 제법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목조차도 뭐 영재학교 가는 쉬운 방법 뭐 이런 뭐 컨텐츠도 있고요. 그런데 그 영재학교 입시는 그 재능의 구분이 너무나 선명한 입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영재학교 전문학원 다닌다고 합격할 리가 없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원비도 매우 비싸고 그렇습니다. 자, 특히 영재학교 전문학원 다니는데 계속 아랫반에 있고 모의고사나 뭐 분기별 평가에서 계속 아래쪽에서 머물고 있고 이게 긴 시간 지속되고 아이가 힘들어 하면은 어떻게든 아이를 잘 설득을 해서 어, 나의 그 대입에서 고등학교 선택 트랙을 바꿔야 합니다. 고등학교 선택 트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선행을 포함한 학습 트랙을 완벽하게 바꾸셔야 돼요. 안 되는 아이들이 영재학교를 준비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도 제가 여러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가급적 빨리 할 수 있어야 다른 방향에서의 대입의 성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런 판단이 어려우면 뭐 제가 역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웩슬러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공부한 거 도망가지 않는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꽤나 맞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한 거 도망가진 않아요. 도망가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는 진짜 완전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고 대입 폭망의 지름길로 계속 들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도망가진 않아요. 그런데 아래 써 있는 거 좀 보시면 그 KMO하고 영재학교 입시 대비 수학 학습하고 일반고하고 자사고의 그 고등학교에서 지필 문제를 한번 좀 대비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KMO하고 영재학교에서의 그런 심화, 극심화 이런 학습했으면 일반고, 자사고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냐? 이가 뭐 효율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수는 꽤나 공통된 부분이 많다. 부등식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무슨 어려운 뭐 부등식 이런 거 잘 대수해서 KMO에서 학습하다 보면 일반고, 자사고, 지필에서도 꽤나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다음에 KMO 할 때 조합 배우죠. 조합 배우면은 경우의 수 다른 거 아니냐, 확률 다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KM 학습이 영재고 입시와 영재고를 갔을 때 또는 영재고를 못 가더라도 일반고와 자사고에서의 집필에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건 부분이 큰 거를 삼키게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을 강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KMO 영재학교 입시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비슷한 경향의 문제가 가끔 나올 때 있는데 그것 때문에 KMO 준비한 게 입시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아이들은 해야 돼요. KMO 했던 애들이 영재학교 가서 잘하는 비율이 꽤 높은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재학교 외에 다른 옵션도 있고 영재학교를 갈 만한 재능에서 좀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 좀 확대 안 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아이의 영재학교 도전이 가능할지 가능성을 진단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이의 현재
맞는 영재학교 될 만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능성 높일지, 그리고 영재학교 대비 학습 과정과 합불 결과에 따라서 발생할 문제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러한 디테일한 상황들 있죠. 언제 시작하고 로드맵은 어떻고 물화를 K모는 해야 되는지, 이런 또 특히 영어와 국어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드리고 또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게 너무 궁금하시고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상담을 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쌤 인사이트 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